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이 제안한 제3지대 단일화 방안을 수락했습니다. 안 대표는 금태섭 전 의원뿐만 아니라 모든 범야권 후보들이 함께 모여 1차 단일화를 이루자라고 제안했지만 이 제3지대의 또 다른 축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진영을 위한 단일화에는 함께할 수 없다 이러면서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연결해서 단일화 제안을 거절한 배경 그리고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이유 등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안철수 의원 반응 안철수 대표 반응 보셨죠? 근데 의원님은 제3지대 단일화 논의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을 그으셨는데요. 이 어떤 이유로 거절하신 겁니까? 네, 안철수 대표는 어쩌면 10년 전, 혜성같이 나타나셔서, 지루해진 정치의 새 정치를 말씀하신 분이죠. 우리 국민들이 희망을 걸어서 제3지대를 20대 총선에서 그 교섭단체 이상을 만들어주셨죠. 네. 그런데 이번 제3지대 단일화는 새 정치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 으로 제3지대를 쪼그라뜨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3지대 단일화라는 말을 쓰셨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으로 가는 중간 정거장에 다 함께 모이자라는 제안이라고 생각했고요. 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언론에서 조 의원님께서 제3지대 단일화에 참여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뭐랄까요? 추측, 전망 이런 걸 내놓은 배경이 됐던 게 이틀 전이었었잖아요.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하고 만나신 것 때문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대화 내용이 오고 갔습니까? 예, 이제 차 한잔 마시는 게 이제 회동이 되는 이제 선거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래요. 네. 네. 국내의 권은희 의원께서 갑자기 전화를 하셔가지고, 저도 아닌 이제 보좌진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 저를 꼭 좀 보고 싶다고, 음. 오셨어요. 예정된 미팅이 아니죠. 네. 그래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제안한 제3지대 단일화를 안철수 대표께서 고민하고 있는데, 저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보셨죠. 저는 그런 제안을 받은 게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네. 저는, 그게, 권은희 의원의 개인적 제안인지, 안철수 대표의 공식적 제안인지 확인을 해달라. 네. 그리고, 그런 확인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해오시면 저도 고민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답변을 드리겠다라고 헤어졌죠. 근데 그 다음에 근데 공식적 그게 입장은 바로 없었습니까? 뉴스가 이제 정말 많이 났지요. 그래서 모 언론에서 조정훈 사태가 벌어졌다라고 하셨는데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소위 이게 왜 이렇게 관심이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유권자 중에 아직도 부동층이 10, 15, 20% 있습니다. 네. 이 부동층을 과연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 이번 선거에 큰 어쩌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중간 지역을 내리고 국민의힘으로 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이 진영에 계신 국민들의 생각이 다 이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의원님께서는 제3지대 단일화를 완전히 닫아두시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네, 진보 진영의 맞습니다. 단일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제3지대 단일화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어차피 선거가 시작되면 정말 수십 명의 후보가 나와서 후보들이 점점 들어져서 최종 선거에는 아주 소수의 후보가 남는 게 자연적인 현상이겠죠. 네. 그렇다면 진보 진영, 보수 진영 그리고 중도, 중용 진영의 정치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 대표가 제안한 5가지 중에 첫 번째 제안인 이 연대는 이 단일화는 문정부 심판 단일화다라는 얘기와 세 번째였나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는 경선이다라는 건 상호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면서 어떻게 이 팀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팀이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정말 안 대표의 진심이 진심이라면 서울 시민들을 위한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하고 누가 더 나은 서울시장 행정가인가를 검증하는 경선이고 이 결과에 단일화 깨끗하게 승복하는 이런 경기의 규정이라면 저 또한 참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안철수 후보님의 1차 단일화가
국민의힘 마이너리그가 음. 아니라고 진짜 말씀하신다면 네. 저의 제안을 못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10년 전 말씀하신 그 새정치 그 흔적이 조금이라도 지금 남아 있다면 네. 제 제안을 흔쾌히 받아주실 수 있다고 저는 아직도 믿습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가 오늘 우리가 A조, 국민의힘은 B조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A조하고 B조라고 하셨는데요. 네. 저는 중간 왜 이 중도가 반드시 보수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전 동의할 수 없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태섭 의원님, 안철수 대표님, 금태섭 전 의원님이죠. 어쩌면 중도 진영에 있는데 좀 더 보수 진영에 가까운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죠. 저는 굳이 표현한다면 중도 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쩌면 중도 진보와 중도 보수의 의견을 하나로 통합해보고 네. 어떤 정책과 어떤 비전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경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물어보는 것은 첫째 재미있고 네. 둘째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왜 서울시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정책과 비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안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자들이 의원님도 범야권 경선에 포함될 수 있는지 이제 조 의원님 지칭하는 건데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번 경선 참여 여부로 범야인지 범여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종의 범야냐 범여냐. 근데 만약에 이번에 경선에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제3지대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 범여로 생각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참 제3지대 정치를 하시겠다고 나가셨던 분이 세상을 범여와 범야의 이분법으로 다시 돌아오고 회귀하셨다는데 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저는 그런 구도가 아니라 이제는 과거와 미래를 봐야 합니다.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싸움이라고 표현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굳이 한마디 첨언한다면 저는 51%는 세상이 좀 더 바뀌어야 된다, 진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금태섭 전 의원은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제3지대 경선 제안을 거절한 의원님한테 설날 전에 한 번이라도 토론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이 토론 제안은 혹시 받아들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예, 선거의 시즌에 같은 당이 아닌 다른 진영의 후보랑 토론을 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네. 다만 저는 정쟁을 위한 진영 싸움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는 환영할 수 있습니다. 서울의 비전을 얘기하고 정책을 경쟁하는 토론이라면 금태섭 의원, 안철수 대표, 또 국민의당 예비 후보님들, 민주당 후보님들 그 누구와도 앉아서 저의 정책과 그분의 정책을 토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토론이 문재인 정부 심판론의 토론이라든지 진영과 지대의 싸움이라면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두 가지 메뉴를 서울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를 정부 심판론, 정부 연장론과 같은 진영의 싸움이 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그 메뉴가 또 하나가 있고요. 네. 저 조정우는 서울 시민들이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도대체 일자리는 어디서 생길지, 교육과 복지는 어떻게 할지, 양극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지 같은 행정가를 뽑으실 선거를 원하신다면 저 조정훈이 하나의 메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그 정치권에서는 흔히 이제 구도를 많이 가르잖아요. 이제 이쪽 진영이냐 저쪽 진영이냐 이렇게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데요. 뭐 그런 이제 시각을 빌려와서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만약에 그러면 안철수 대표하고 제3지대 단일화 문제를 같이 뭐 단일 후보를 만드는 걸 안 한다고 하면 지금 더불어시민당에도 참여를 하셨잖아요. 근데 네. 열린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좀 시대 전환하고 이렇게 단일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아직 어떤 논의도 진행된 바는 없고요. 네. 첫째 이것도 진영에 대한 단일화는 아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이번 선거는 서울시를 운영하기 위한 행정가를 뽑는 선거고 네. 저는 굳이 좀 한 발 더 나간다면 서울시장이 당적이 있어야 되는가라는 질문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누구보다 서울시정을 잘 운영하는 사람이 뽑히는 선거가 되어야 되고 네. 정말 지쳐있는 서울 시민들에게 힘내세요. 이런 정책들을 만들겠습니다라는 정책 선거를 하고 싶고요. 이런 정책 선거를 할 수 있는 판이 마련되면 그것이 민주당이든 열린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적극적으로 저는 가서 제 정책을 나누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음, 지금으로서는 네. 그 어떤 단일화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제3지대 단일화 문제가 좀 불거지기도 했고 관심이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관해서 먼저 좀 여쭤봤는데요. 이게 오히려 본론이 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선언 하셨잖아요. 출마 네, 결심하시게 된 이유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네, 선거라는 것이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하나는 새로운 정치적 리더들을 우리 사회에 소개시키는 길이죠. 선출직 정치인이 선거 외에 등장할 길이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 선거는 과거 10년 전에 나타났던 분들의 재방송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는데 과거의 영웅들을 다시 소환한다고 우리가 미래에 닥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새로운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이런 정치적 기회에 부응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 두 번째는 물론 정책이지요. 과거의 정책들을 재활용한다고 이제 새로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저는 기본소득을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한 국회의원이고요. 또 노동의 문제, 교육의 문제, 양극화의 문제를 매우 색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정책과 다른 정책들을 국민 여러분들께 소개시킬 아주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 이번 선거에 참여하게 됐고요. 이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들이 저의 정치, 조정훈이라는 새로운 정치인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면 이런 힘을 얻어서 더 앞으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공약 가운데 기본소득 가장 중요한 공약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이거 외에도 뭐 예를 들면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최대 이슈가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 게 주거대책, 부동산 문제. 내일 또 이제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문제를 비롯해서 혹시 다른 공약 얘기하실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예, 네, 저희가 지금 이틀에 한 번씩 네, 제가 지난 일요일 날 출마 선언을 했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틀에 한 번씩 계속 공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한두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주거 말씀하셨는데 저는 주거 중에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 혼삼이라 그러죠. 혼삼들의 주거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1인 가구가 이미 서울시 전체 가구 수의 40%를 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소위 주택 청약에서 어떤 청약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양 가족 등등이 없기 때문에 소위 점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1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역차별을 해결하는 정책들, 또 오늘 발표한 정책은 반려동물의 의료보험 제도입니다. 네, 서울에 전국에 지금 반려동물이 1,000만 강아지와 고양이가 있는데 이들의 의료비들이 천차만별이고 정말 어느 정도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으면 반려동물도 키울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문제에도 주목했고요. 당연히 앞으로 부동산 문제, 교육 문제 등등을 새로운 공약들을 계속 제시할 예정입니다. 저는 실은 이런 공약들을 논의하는 것이 선거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믿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세계은행 출신 경제 전문가이시기도 하시잖아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코로나 뉴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을 해오셨는데 지금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영업 제한, 집합 제한에 대한 손실 제한은 손실 보상은 제가 정치인 중에 국회의원 중에 가장 먼저 제안을 드렸고 기쁘게도 감사하게도 이제 법제화의 단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저는 사과는 사과고 딸기는 딸기다라고 한 100번쯤 외쳤는데요. 네. 이런 뜻입니다. 정부가 영업 제한, 집합 제한을 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에게 대한 보상은 이건 국가의 채무입니다. 선별, 보편 이런 얘기가 나올 필요가 없죠. 국가의 채무는 당연히 채무로 갚아야 되는 거고요. 네. 지원금은 어떻게 하면 차갑게 얼어붙은 경제를 살릴 수 있는가에 대한 경제 정책의 논쟁입니다. 우리 모두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경험해 봤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비하는 분위기를 다시 살리는 건데요. 보편적 재난지원금보다 더 좋은 소비를 살리는 정책은 저는 아직은 못 봤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면 손실보상금은 당연히 지급해야 되고 네. 소급 적용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편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차갑게 식은 경제도 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원 마련 방안 때문에 재정 부담 때문에 논란이잖아요.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네, 재원 마련에 문제가 있는데 저는 두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지금 갖고 있는 우리 580조의 예산을 다시 한번 들여보고 정말 필요 없는 예산들, 대기업에 가 있는 보조금들, 여러 가지 또 공공 일자리를 위해서 마련하는 많은 예산들을 지금 여기 투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상공인 분들이 파업하면 이제 공공 일자리 지원할 텐데 네. 이분들 파업하게 만드는 파업해서 공공 일자리로 오는 것보다 네. 이분들이 가게를 유지해 나가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한 효과적인 경제 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저는 공무원 임금도 상위급을 기준으로 해서 상당 부분 삭감해서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알겠습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으로 1% 이상의 1%가량의 임금을 인상했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전과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서울, 경기도와 충남 북부, 동해안을 제외한 강원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에서 6cm의 매우 강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밤 10시 현재 적설 파주 9.6cm, 강화 5.8, 동두천 4.9, 안산 4.3, 인천 4, 서울 2cm, 철원 1.8, 서산 3.1cm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내일 새벽까지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쌓이는 것이 있겠고 또 아침에 빙판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적설은 경기 동부와 강원도 5에서 15cm, 서울과 경기 서부, 충청 북부, 경북 북동 산지 3에서 10, 그 밖에저 1에서 5c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세종 영하 6도, 대구 영하 2도, 광주 영하 1도 등 대부분 영하에 머무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인천 0도, 서울 1도, 대전 4도, 광주, 대구 6도, 울산 7도, 제주 8도, 부산 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적으로 좋음이나 보통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영하 0.5도, 습도 92%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